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6일 저녁 7시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웃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찾으면서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글입니다. 최고 수준의 글이라는 것은 여기에 유머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유머입니다. 그런 유머를 보통 해학이라 그러죠. 동시에 폐부를 찌르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그렇게 잘 구사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게 건국 이후에 나온 최고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사의 최고 문장은 그것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답 서린기서, 문무왕이 서린기한테 보낸 당나라 장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답 서린기서. 그러나 이 글은 아주 한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유명해진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숨겨버렸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글의 존재를 문화일보 이시우 논설 고문이 쓴 실론, 오늘자 문화일보 실론, 청와대 시무 7조 상소문 왜 숨겼나? 이걸 보고, 그런데 이걸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이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가 요 썸네일 밑에 붙여 놓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스스로를 진인 조은산이라고 했는데 티끌진을 썼습니다. 진인,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아주 겸손하게 쓴 분인데 조은산 씨가 쓴 건데 청와대에 글을 올렸는데 이달 12일 올렸군요. 18,000명이 동의를 했으나 국민청원이니까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숨기는 이유는 뭐 거기에 상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숨기는 모양인데 이걸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한 눈물겨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건데 이 글은 우리 요사에 쓰는 문장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옛날 상소문을 본따서 썼기 때문에 읽는 맛이 있고 간혹은 고사성어도 들어갔었고 해서 한글 전용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분의 유머 감각이 놀랍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글이 유머를 담는 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아마 1시간쯤 걸릴 텐데 시무 7조, 시무라는 것은 요사의 현실의 이슈, 지금 가장 당면한 현안이란 그런 뜻이죠. 시무 7조 중에서 두 가지만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7개 다 읽다가는 저도 목이 아프고 한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저도 이거 1, 2를 읽고 그 뒤로는 계속 또 한번 연재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조은산 씨입니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보고 올린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조은사는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이렇게 간곡하게 시작합니다. 1.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이게 제1시무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스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지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정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명문 아닙니까? 특히 이 마지막 말,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죠. 세금을 주는 사람, 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주로 조세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는 뭐냐? 이분이 아주 철학적으로 나옵니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문재인 폐하께 지금 올리는 상소문입니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리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하여 부국 강병의 초성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이기면은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요.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은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 악의 다툼을 벌리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 깨워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이 계속됩니다. 이분이 유머 감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정말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역사를 쓸 때 문재인 대통령을 기록할 때 갤럽 조사의 지지율이 70%나 되었다, 이렇게 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를 기록할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할 때 뭘 했느냐로 기록하겠습니까? 비핵화 사기극 했다고 기록되지 않을 겁니까? 코로나 극복했다고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정권을 강화했다,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돈 너무 많이 썼다,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을 추적하고 사생활 침범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이분의 글은, 특히 이성과 감성을 비교한 이 글은 아주 명문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폐하 깨워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이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부정하고 보를 해체한다 하지만 아직 4대강 한 사업이 대충 막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아무리 때려 부수려고 그러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학자들이 반대하고 과학적으로 들이대고 하니까 그나마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요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잖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이건 뭐냐면은 일자리 만든다고 국가가 54조를 날렸지만 일자리를 뭘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건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도 감성으로 정치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거들을 낸다 하는 이런 주장. 이 조은산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등장하면은 아주 화제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문장입니다. 아마 이 글이 문재인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제가 연달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